자,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개념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쭉 해보자.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근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 확인하는 과정을 좀 얘기했죠. 짝수 공식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자, 공식은 풀면서 강의 낭비를 좀 하셔야 돼요. 뭐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근해 공식 대입해서 푸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니네들이 할 수 있잖아. 잠시만요. 그냥 해보시고 좀 다른 문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부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자, 이렇게 보시면 근해 기호를 알파, 베타라는 기호를 앞으로는 자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이 n이다. 뭐 이런 이상한 글씨가 써있는데 그냥 쉬워. 알파랑 베타를 필요하면 구해야 돼. 근데 안 구해도 되는 거가 사실은 판별식하고 근각계수관계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근해 공식을 써먹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계산을 하자. 오늘 안에 외워야 돼. 이제 외워야죠. 거기서 병원이야 첫날이니까 어쩔 수 옆에다 없지. 조금만 써주시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써줄게 된다. 자, 보세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자, 짝수 공식은 일단 오늘은 안 쓸게. 그냥 근해 공식만 쓰자. 자, x는 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4라는 건 이해됐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그냥 6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하면은 36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요? 공식을 떠올리면서. 자, 좀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얼마입니까? 20이죠?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가 되지. 자, 저 짝수 공식을 안 쓰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분이 돼요. 알겠어요? 약분이 무조건 안 쓰면은 무조건 짝수 공식 쓰면 약분이 된 상태로 그냥 바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짝수 공식이 머스트는 아니야. 알겠어요? 왜 한다 그랬어?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 알겠죠? 짝수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짝수 때만. 쌤 근데 그때 그 개념 때문에 자, 됐나?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은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가 나와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붙어있는 게 베타가 되겠지.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알파가 되겠지. 거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루트 5 알파에다가 넣고 3을 뺐어. 그 다음에 자, 베타에다가 3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해. 자, 마이너스 3 붙어있죠? 자, 그래서 3이 다 날아가는 구조가 돼버리지. 자, 그 루트 마이너스 루트 5에서 플러스 루트 5까지의 범위에 있는 자 정수 n의 개수. 자, 루트 5 대략값 얼마예요? 값이 얼마예요? 2점 얼마 얼마인 건 알잖아.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자 마이너스 2는 들어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까지죠. 그래서 총 5개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해 공식은 근 찾는 거야. 근데 판별식은 근을 찾지 않고 근의 특징만 찾는 거야. 한 개야, 두 개야, 없어. 그것만 빠르게 찾겠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근각의 관계도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합이랑 곱만 빠르게 찾고 싶어. 근데 얘는 근을 그냥 찾는 거야. 목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분을 좀 지으시라고. 자, 901번을 별표치고 집에서 고민 한번 해오세요. 알았죠? 오늘은 안 할 겁니다. 901번 별표치고 집에서 고민을 해요. 자, 다음 건 그냥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분수냐 소수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수면 분수 모양 없애고 소수면 소수점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이건 그냥 계산이지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건 내가 안 하겠다 오늘. 여기 있지? 자, 그냥 본인들이 하시고 치환하는 문제가 여기 있나? 유형 3번도 그냥 그거네. 귀찮아 보이네. 여기도 다 그냥 계산이네. 자, 이것도 분수 모양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자, 안 할 거야 그래서 4번 유형부터 하자. 그러니까 분수니까 분수 소수를 다 그냥 정수 범위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이거 니네 다항식 계산했을 때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의 몫입니다. 내가 따로 안 합니다. 자, 치환하는 거 저번에 개념 때 얘기했는데 자, 복습 한번 해볼까? 자, 치환해서 그 치환한 식을 2차 방정식스럽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야, 딴짓 하지 말고 내 풀이만 봐. 야, 수틀리가 영상 안 올린다 말하나? 딴짓 하지 마.
수틀 리본이야. 안 올린다고 영상. 비공개로 해놓고 나만 볼 거야. 형민아 너 때문에 그러잖아. 민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 안 풀었어? 응. 내 것만 봐. 풀지 마. 이것만 보고 적어. 집에서 해. 연필도 잡지 마. 적을 때만 적. 적을 때만 해. 딴짓하지 마. 그렇다고 연필 놓지 말고. 나한테 내 걸 잘 보라고. 알았어요? 자. 가자. 하여튼 습관이 잘못돼 있어. 아까 한 문제 미리 푼다고 뭐가 달라? 집에서 해. 자, 해봅시다. 얘가 야 이렇게 써 있을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6y-2x를 값을 구하래. 그럼 숫자도 숫자? 자, 그럼 치환할 수 있다는 거 느껴지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그냥 a로 한번 바꿔볼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된다? 자, 그럼 전개까지 싹 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얼마냐? 4잖아 4.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네? 왜 문제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분이? 너무 쉽게 내셨네. 내가 저번에 써줬던 예제보다 쉽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번에 써줬던 치환했을 때 예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냐? 근해 공식을 썼어. 근해 공식. 그 문제가 아니죠 얘는.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 중근인데 자, a를 찾는 게 아니야. 일단 뭐냐면 6y-2x인데 자, 치환했던 게 원래 뭐였냐면 x-3y죠. 그럼 일단 써보자. 그럼 이거랑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그렇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a죠? 이해됐어요? 아, 맞나?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은 4가 답이어서. 자, 이해됐어요? 됐니? 요거 문제를 친절하게 냈다. 보통 어렵게 나오면 인수분해 안 되게 내야 되는데.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이제 근해 공식을 벗어난 개념이 나왔죠? 판별식이라고 나왔어. 자, 거기 책에 보면 근해 개수라고 써있지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없지. 자, 저번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교과서에는 판별식이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근해 개수라고 해서 이 도구를 쓰게끔 하는 내용은 나온다 했죠. 그래서 그냥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판별식이라고 부를게 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꼭 구분을 지어놔. 근데 니네 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사라지지 않고 근각에서 관계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니네 때 교과서에서 아예 그냥 문제 자체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교과서도 포함이고 문제집도 마찬가지야. 이거 계속 안 된 책이잖아 우리.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거 현행심화 교재를 만약에 풀게 되면은 선생님 예상은 빠질 것 같아. 그냥 그만 한번 체험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판별식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알았나? 자,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근해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자, 뒤로 줄여서 표현한다 했었지? 자, 그래서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라고 했었어. 그래서 교과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써 있었고. 자, 헷갈려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 그 다음에 0일 때는 중근인데 그럼 서로 다른이 아니라 중복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0보다 작은 건데. 그냥 아 그렇구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잖아. 그럼 걔는 숫자로 취급을 안 한다 했지. 그러니까 x 값이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했었죠? 자, 그때 중학교 범위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고딩이 되시면 여기 용어가 좀 바뀌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근이라는 단어 썼던 거 기억나요? 개념할 때? 그게 실근이 뭐였어? 실수값을 갖는 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고딩 버전이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근데 이 단어가 중학교 때 안 써있으니까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가 있다라고 내가 저번에 개념 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중근일 때는 그냥 똑같아요. 중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값이 몇 개 있는 거냐? 한 개만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 개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겹쳐가지고 한 개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근이라고 해요. 허근. 그냥 몰라도 돼 이거는 빨간색은. 근데 저희 제시는 언제 봐요? 다음 주에 만나지 마. 주말에 공부 좀 해와. 알았지? 월요일에 봐요. 다음 주부터인데 5시부터죠. 네 남아서 보면 되지. 아 일찍 오면 안 돼. 다 방학이냐 근데? 아니 저 학교에요. 성민이만 나중에 보던가. 일찍 하고 시험 보러. 일찍 오면 돼요. 너 학교 몇 시까지? 저희 어쨌든 방학이잖아. 저 일찍 오면 안 돼요. 올 수 있으면 일찍 오던가. 다음 주 수업 몇 시에요? 5시 20분부터. 원래 우리 수업 시간. 7시 40분이요. 원래 몇 시 와야 돼요? 일찍 오려면? 짧게 느껴지면 궁금해. 원래 한 4시 20분쯤에 와야지. 1시간이면 못 자고. 1시간이면 보겠지. 여기는 일찍 와 그러면. 알았지? 일찍 와서 봐. 좀더 어릴 때 쉬워지죠. 좀 쉽지 아무래도.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도 몇 개 풀어냈어요 똑같이. 자, 일단 그럼 몇 개 풀어줄 거야 시간 남기 때문에. 보세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부르는데 몰라도 돼 아직은. 근데 허는 뭐냐면 나중에 보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인 거는 중학교 때 쓰지 않는다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것도 숫자로 취급을 해. 그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허수라고 해요. 허수. 야, 당연히 몰라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여기 됐는데 그럼 허근은 뭐냐면 실수는 실수값을 받는 x라 그랬지. 그럼 허근은 허수값을 받는 x. 그럼 이건 중학교 때는 쓰는 숫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근이 없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x값 자체가 없어 라고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교과 과정상의 이제 구분인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는 몰라도 돼. 근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그 근의 정체가 뭔 거냐면 실수인 거야. 실수인 거야.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이 안 헷갈려. 네가 여기서부터 아마 좀 헷갈렸을 거야. 알겠냐? 그래서 여기 중학교 과정에 쌓이는 서로 다른 두 근은 정체가 정확하게 뭐다? 실수값.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실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쓰면은 무조건 이런 구조로 계산이 되기는 해. 근데 근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란 말이야. 그럼 얘는 중학교 때 쓰지 않는 숫자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나오긴 했지만 걔는 근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정확하게 얘도 뭔 거예요? 실근이 없는 거지. 그럼 알겠어요? 저 D가 네. 제곱근 안에 숫자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D를 구한 저 식이 그렇죠. 제곱근 안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쓰면 여기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h였잖아. 그거 계산한 게 쪼로로록 내려온 거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계산한 건 마이너스 20이잖아. 이건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왔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게 고등 과정에 나와. 지금 우리 안 배웠잖아 이거. 안 배웠는데 그냥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계산하는 과정에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 그 개념이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루트 5가 나왔으면 아까 같은 경우는 루트 20이었죠 아까 계산한 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인 거야? 20이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값을 구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부호만 중요한 거야. 값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도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호만 놓고 포커스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게 그냥 근 계산했을 때 최종 과정 루트 5 안에 있는 5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거지. 왜? 위에서 계산한 건 루트 20이었잖아. 그럼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숫자가 20인 거잖아. 실제로 해를 계산해봤더니 루트 20이 아니라 계산해서 없어졌잖아. 그러면 최종 답만 보고 얘가 판별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부호는 같지. 양수야. 알겠나? 그런 건 좀 조심해. 알았지? 사소한 실수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럼 뭐만 따질 수 있냐면 부호가 양수인 건 똑같지. 알겠니?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근이 몇 개가 생겼어요? 2개. 정확하게 실근이 2개가 생겼다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했습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보자.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걸 알았다면 개념 문제에 해당하는 걸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개수가 안 써있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나씩 해보자. 자,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면 서로 다른 두 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실수값, 필수값. 그랬을 때 판별식을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의 판별식은 a의 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4이라 했잖아요.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b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냐? 그럼 판별식이야. 거기에다가 기억에 있는 숫자를 다 대입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자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숫자 계산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양수냐 음수냐에 포커스를 두라고. 알겠어? 판별식은 부호가 중요한 거야. 물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풀어놓고 땡이 아니란 말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판단해야 돼. 자 그럼 0보다 크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기억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하겠다고. 핸드폰 내라니까. 네. 네가 받아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야 쉬는 시간 핸드폰 쓰지 마. 네. 왜 가져가는 거야? 자, 야 유치하게 이거 밥을 내가 치워놔야겠냐? 응? 교무실에다가 하기 싫다. 건드리지 마. 네. 중독이야 그냥. 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너 잘 때도 베개 밑에다가 핸드폰 껴놓고 자냐? 아니. 뭐 하는 거야? 되게 위에. 그리고 베개 주변에다가 핸드폰 놓는 거 별로 안 좋대 근데. 잠이 잘. 그게 아니라 전화기 때문에 깊게 멀리 안 나. 멀리 놓고 자네. 자, 봐라. 자, A가 0이고 B가 9래. 자, 그럼 대입해 보세요. 자, 대입해 보세요. 0은 대입 하나만 하고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6이지. 그러면 부호가 중요하다니까. 음수네. 그러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유는 틀렸죠. 자, A가 0보다 크면은 근이 없다라고 돼 있다. 자, 한번 이거 좀 생각해 볼래? 판별식이 지금 이거였잖아. 생각해봐. A가 0보다 크다면 양수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A가 양수면 문제에서 말한 게 근이 없대. 그럼 근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거 숫자 개념이죠, 사실. 잘 들어보세요.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a제곱은 통째로 양수되는 거 맞지? 네. 뒤에 마이너스 4b라고 써있는데 무조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생각. b가 음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b가 양수가 되지. 그렇죠. 그럼 더했으니까 뭐가 돼? 양. 양수지. 그럼 항상 0보다 작진 않지. 그래서 틀린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틀린 거죠. 이런 거 따지는 게 개념 문제야. 자, 리을. 자, B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냐?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라고 물어봤어. 생각. A의 부호는 아직 모르겠고요. B가 음수래요. 그 말은 아까 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수가 되겠지. 마이너스에다가 음수 곱했잖아. 이해됐니? 그럼 앞에다가 뭐를 더한 거냐면 A 제곱에다가 양수를 더한 것과 같은 구조가 된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냐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양수니? 라고 물어봤어. 생각. A에다가 뭔가를 대입해봐. 양수를 더했어. 무조건 0보다 커? 아니야. 라는 걸 생각해보라는 거야. 야, 니네 한번 생각해봐라. A는 개수지, 개수. 그럼 숫자란 말이야. 숫자를 제곱했다? 생각. 양수 제곱하면 양수고, 음수 제곱하면 양수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자, 그럼 앞에서 말한 두 개는 양수랑 음수를 제곱하면 이거 통째로 양수지. 더하면 무조건 양수. 네. 그 다음에 0을 제곱하면 0이지. 네. 0에다가 양수돼도 양수. 양수지. 무조건 양수지. 차이점 알겠죠? 개념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얘는 맞아.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기억 리을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 단순히 판별식 대입해가지고 뭐 찾아라 이런 건 정말 쉽잖아. 그런 게 나오겠냐? 당연히 안 나오지. 자,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 간다는 걸 우리 이미 공부했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쉬워. 자, 근데 봐라. 애들이 실수하는 게 사실 이런 건데 사소한 실수. 자, 이미 우리 2차 방정식 앞에 따라 공부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자, 이런 게 좀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는 게 애들이 꼭 문제를 보면은 그림이 있는 문제는 그림만 봐. 문제를 안 읽어. 식이 있는 문제는 식만 봐. 글을 안 읽어. 니네 그러지 솔직히? 시험 볼 때도 똑같아, 니네.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 앞에 뭐라고 써있어? 2차 방정식이라는 글씨를 안 읽어. 자, 그럼 읽었다 쳐.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최고차 항계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맞나? 네. 그러면 k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풀기 전에 원래는 얘가 체크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건 k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쓰고 시작해야 돼. 근데 애들은 식만 보니까 이걸 모르지. 알겠어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똑바로 합시다. 매번 얘기하고 있죠. 자, 알고 있어. 중본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판별 지금 뭐가 되겠냐? 얘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C에다가 대입하면은, 자, B 값이 요거야. 자, 마이너스 4A, A가 K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C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걔가 중분을 간다 했으니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되는 거 이해됐냐? 네. 자, 그럼 이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자, 이해됐어요? 계산을 좀 해줄게. 계산하면 인수분해까지 돼. 자,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나오는데, 자, 왜 빨간색을 체크하면 실수하는지 알겠냐?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마이너스 1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만 답이에요. 자, 잔실수에서 틀린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얘들아 제발 다 읽어. 식만 보지 마. 알겠어? 근데 이게 또 사실 쉽지 않아.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학에 좀 도가 트고 이럴 땐 식만 보고 나도 풀었어 사실. 야, 나도 사람인데 안 귀찮겠냐?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시달려요. 안 보고 풀다 보니까 자꾸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스스로 고쳤어. 자꾸 틀리니까. 이런 거 안 봐가지고. 다 어떻게 썼겠어? 얘 또는 얘라고 썼겠지. 당연히 틀리지. 알겠나? 자, 그래서 그런 거 꼭 조심하자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자, 다음 거 상난이도 해줄게요. 26번인가? C단계 할 거예요. 저희 그 2학년 2학년 2학기 3학년 이렇게 거? 2학년 2학기 거예요. C단계. 나중에 해야지. 시험 때 배울 때. 버리면 놔두는 거. 버려줘 왜? 한번 풀고 왔대요. 세상 흔들지 말고. 선생님 복수할 거예요. 복사해서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 언제 할 거야? 시험 대비 할 때 할라 했어. 복사해서 줘야지. 근데 버리지 말지. 왜? 안 버리는데. 갖고 있어. 되도록이면. 없어지면. 되도록이면 자기 책으로 푸는 게 낫잖아.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그거에 사실 선생님 생각은 그래. C단계를 미리 풀어봐도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나중 가면 몰라. 그럴 바에는 B단계까지만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낫더라고. 그래서 안 한 거야. C단계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사실. 크게.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려워서도 있지만 이해는 해. 내가 설명해주면. 문제는 나중 가면 또 까먹어. 기억이 전혀 안 내. 안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싶어서 B단계에 있는 상난이도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런 거. 자, 보자. 학교 시험은 책보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대비하면은 센 C단계에 있는 문제가 그냥 니네들한테 당연한 문제가 된다. 그런 류의 문제만 풀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냐면 현행심화를 하는 거잖아. 자, 해볼게요. 자, 얘가 중군인데 음수인 중군을 가져야 된대. 자,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봐봐. 일단 중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럼 얘 판별식을 계산해. 자, 판별식은 같이 뭐였어요? 근을 지적 계산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에 해당하는 게 상수항이요 거죠. 자, 중분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빵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나? 자, 그럼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자, 이 수분을 뭐 되냐? a 플러스 6하고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자, 됐죠? 이 수분을 많이 한다. 2차 방정식 풀면은. 자, 그때 a가 2개가 나왔고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2개가 나왔지만 얘는 제외되는 게 있었고 얘는 제외되는 게 사실 없지? 왜? 최고차의 개수가 이미 0이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이잖아. 뒤에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a가 2개가 일단 후보로 다 돼. 되는데 이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음수인 중분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자, 뭐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a가 2개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2 먼저 대입해볼까? 2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조식에다가 자 그럼 대입해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생각을 해봐. a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를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중근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왜? 중근이 나올 때의 a 값을 찾았잖아. 그럼 당연히 중근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냐? 계산 실수한 거지. 알겠나?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2x-1의 제곱은 0이 돼서 중근은 당연히 나오는데 음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래서 a에다가 자 마이너스 6을 대입해봐. 자 그럼 당연히 문제가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마이너스 6이 당연히 답인데 체크를 좀 해보자고. 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럼 x가 뭐가 나와요 민강아? 마이너스 2분의 3 중근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도 사실 중근을 써야 되는데 내가 안 썼네. 자 그럼 답은 마이너스 6이라 됐나? 똑바로 앉으시고요. 자 929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하려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분의 합을 물어봤어. 저번에 했던 근각계수와 쓸 수 있을까?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봐봐. 자 중근을 가질 때 호성중하고 모락중하고 부안중은 계속 방학이니? 네. 본방학 개념이 약간 쭉 쉬니? 네. 알았다. 다른 반은 니네처럼 이렇게 계약하는 학생이 없는 반이 하나가 있어서 그 반은 다음 주도 계속 연장 수업을 해. 돈은요? 공짜지 내가 해주는 거지. 오. 아니 니네도 사실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잖아. 쉬워. 좋은 방법 성민이만 버리면 되거든. 쟤는 유튜브 보라고 하고 유튜브 사랑하 쟤 유튜브 사랑하 그러니까. 아까 쟤 나한테 이상한 거 알려줬어. 그거 행복한 수학? 뭐냐? 그거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나는? 아니 좀 나왔던데. 그 사람 채널 내가 들어가 봤어. 내 영상 없던데? 좀 뭔데요? 조작한 거 아니야 너? 아닌데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영상이 저번에 니네 처음 했던 2차 방정식 활용 개념이야. 니네 이번에 숙제로 보고 온 거. 네. 영상 제목은 인수분해로 써있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 걸 퍼다 올려놓은 거야. 야,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영상을 퍼갈 수 있지. 네. 스크랩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올린 제목을 수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않냐? 아니 그 영상을 제 걸로 다운받은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야. 다시 올리는 거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한 거 같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스크랩 하면은 내가 올린 제목은 못 바꾸거든. 수정이 안 되잖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자기가 다시 올린 거지. 네 그런 거. 신고해. 와 아무 진짜 그런 게 있었다고요? 내가 알려줬어. 너뭐 어떻게 알았냐? 아니 보다가 그냥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채널 가는데 그 사람도 영상을 올려. 근데 그 사람은 내 얼굴을 이게 칠판 강의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패드에다가 글씨 써서 목소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 뭔지 아냐? 그걸로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해. 나처럼 이렇게 찍는 거 없어. 왜냐면 귀찮거든. 되게 귀찮아. 선생님 영상이 올라가면 선생님 얼굴도 나오고요 거기. 난 내 얼굴이 나오더라고. 마치 누가 보면 지가 안 한 걸 지가 한 것처럼 올려놓은 거야. 수업. 이거 처음에 좀 불쾌했거든. 제가 알려준 걸 내가 봤더니 뭐야 했는데 구독자 수랑 설명 써있는 걸 보니까 야, 공부방 같아 내가 보기엔. 구독자도 11명이고 행복한 수학. 내 이름이 되게 좀 아담하지 않냐? 동네 학원도 아니고 그냥 공부방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냥 사실 속으로 그냥 딱하다 뭐 그런 생각 있잖아.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는 좀 그렇고. 선생님 이거 편집해갖고 행복한 수학님 보세요 이러고. 근데 난 찾아도 안 나오거든. 아니 나왔어요. 근데 이 차는 얘가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성민이가 범인 아니야? 아 네임 찾으면 하다가 하는 거. 그거 집에 가서 컴퓨터로 봤어 핸드폰으로 봤어. 컴퓨터요. 그거 주소 복사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네. 댓글 달라. 뭐라고? 출처를 밝히라. 네 거 아니잖아 라고 쓰려고. 메스 이모지 쓰라고 빨리. 그러면은 구독자 11명이 증가하는 거. 구독 안 해도 댓글은 달 수 있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선생님 거란 걸 보고 선생님 채널로 들어가. 그런 건 아니고. 자 노리는 거 보내줘 아니에요? 알았지?
다시 찾으면 나올 거 아니야. 너 눌러서 봤지 그거. 네. 최근 본 영상에 나올 거 아니야. 아, 저 그거 없어요. 컴퓨터에 그거 없는데. 그게 왜 없어? 유튜브에 기본 메뉴로 있는 건데. 아, 진짜 어디 들어가요? 난 유튜브 홈페이지 보면 왼쪽에 메뉴 다 있어. 제 핸드폰에 없는 안 되는. 핸드폰은 안 돼. 아 핸드폰도 있어 라이브러리. 안 돼요 없어요. 에이. 안 떠. 안 떠요. 그거 막 설정. 아 그거 로그인해야 될걸요. 로그인 해야 되지 사람. 로그인 안 하면 안 돼. 그거 로그인 안 보낼 수도 했냐? 있잖아. 그냥 네, 봤냐? 그거 꺼놨을 아 텐데. 그럼 안 되지. 다시 처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시 쳐서 나오고 나한테 보내. 네. 알았지? 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중군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중군을 가지려면 자 식은 따로 안 쓰고 그냥 바로 할게.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그냥 D1번이라고 이름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 쓰게 되면 B가 4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2K 마이너스 2가 되죠. 중군 받는다고 했으니 빵 돼야 되죠. 자 됐어요? 이건 1차 방정식이죠. K 계산하면 3 나와요. 자 그럼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K가 또 있죠. 그럼 그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K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 자 두 근의 합인데 잘 봐. 이건 사실 인수분해가 돼. 되지? 네. 그쵸. 자 그러면 x가 2분의 1 또는 1이야. 그쵸.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맞구나. 그래서 더하면 뭐냐 2분의 3이구나. 자 D가 답은 뭐라 나오는데 자 내가 그 D가 영어로 뭐라 했죠? 디스크림이 디스크. 자 근데 근각의수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잠깐. 자 무슨 얘기냐 뒤에 와서도 하긴 하겠지만 네. 근각의수관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두 근이라고 불렀지. 그쵸? 두 근이면 수학에서는 원래 두 근은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고등과정의 표현을 다시 한번 써줬잖아. 원래 그냥 근은 중등 버전에서는 실근만 다루는 거고 고등 버전에서는 아까 말한 이상한 용어 하나 쓴 거였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그냥 근이라고 불러. 그게 끝이죠. 근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얘만 한단 말이야. 아래 건 당연히 안 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일단 학교 시험 문제 근각의수관계는 나오면 안 돼. 왜 책이 없잖아. 나오면 안 되는데 니네가 이걸 학원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객관식에서는 선생님을 쓰라고 해. 왜? 시간 절약을 좀 해야 되잖아. 세이브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쓰라고 동의는 해. 니네들한테 권장을 하는데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한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의 합이 아니라 그냥 실근의 합.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냥 실근의 합이면 내가 반드시 뭐를 검사하라고 했냐?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라 했지. 판별식 쓰라고 했지. 네. 근데 내가 그때 예제 들어줬던 거 보니까 실근이 안 존재하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두 근의 합하고 곱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공식 썼더니 나왔잖아. 이거 선생님 화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뭐를? 이거 화냈던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 화내면서 얘기했지 어쨌든. 그게 학원의 폐해라고 얘기했잖아. 선행의 폐해라. 공부할 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 계산을 보면 양수 나와요. 당연히 실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가 두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으면 그냥 근각의수관계를 써도 된다고. 자 뭐라고? 이 문제가 실근의 합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근각의수관계 공식이 뭐였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단 말이야. 그럼 2분의 3이지. 3 나와. 근데 그때 들어줬던 예제는 어땠냐? 실근 자체가 존재를 안 했잖아. 맞죠? 그랬더니 근데 실근의 합하고 곱했더니 숫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는데. 나왔다고. 근데 실근이 아닌데 합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식만 대입해서 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뭐 구분을 지어주면 정말 악덕한 선생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는 안 내. 실근이 존재하는 것만 내. 교재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실근이 존재하는 것만 내. 왜냐면 허근 개념을 쓰면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니들의 뒤통수를 치는 게 사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뭐를 많이 노리냐 선행 많이 한 애들을 틀리게끔 하는 문제들을 많이 낸단 말이야. 서술형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행을 조장하는 짓도 당연히 안 하고 서술형 같은 거에 풀이를 쓸 때 선행한 내용이 들어가면 바꿔. 알겠냐? 예를 들어서 제곱근 단원에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풀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럼 거기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에다가 뭐라고 뒤에 써놓냐면 피타 쓰지 마라고 써놔. 오, 당연히 피타 쓰면 겁나 편하거든. 서술형에서 피타 쓰면 점수 안 줘. 객관식은 상관없잖아요. 객관식은 상관없지. 근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걸 객관식으로 되겠냐? 객관식에서 막 그렇게 썼다가 깎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 객관식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 부분적으로 펴봤어.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얘기했겠냐고 그러니까. 이들을 틀리게 만든다니까. 이런 멘트 하나 근이 아니라 실근으로 바뀌면 이게 말 하나 차이 때문에 니네가 답이 틀려. 근의 합이면은 뭐라고요? 근의 합이면 막 써도 되는 거지. 실근의 근의 합이면 다 써도 되는 거라고. 근데 실근의 합이라고 써 있으면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조심해야 된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거야. 그 제곱근 거기서 피타 쓰면 편하댔잖아요. 응.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피타 쓸수 근데 있잖아. 니네 때는 써도 되는 걸로 이제 바뀌죠. 그럼 니네 좀 스타일이 시험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 그래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니네는 중2 때 공부하고 제곱근을 하니까 그때 되면 교과서도 이게 뭐냐면 니네 이거야. 그때 이거 기억나요? 근데 피타고라스 도형 아니에요? 도형이죠. 근데 왜 제곱근에다 써요? 식이 있잖아. 이거 정사각형이었지. 네.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자, 한 칸이 1이야. 얘 넓이 어떻게 계산했어? 저거요. 전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네. 뺐죠.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강조를 뭐라고 했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면 길이가 얼마였냐면 루트 5였어. 네, 넓이가 5야 이거. 그럼 피타 쓰면 어떻게 되냐면 피타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과 같다야. 식은 쉬워요. 두 칸이죠. 네. 한 칸이죠. 선행한 애들 알겠지 당연히. 두 칸이죠. 한 칸이죠. 제곱한 거 더 해봐. 2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4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라고. 4요. 5. 오잖아. 그러면 그게 뭐랑 같냐면 얘의 제곱과 똑같아. 그럼 얘를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이 5가 돼서 x는 루트 5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를 빼야 돼. 루트 5 나오잖아. 편하지 않냐? 아니 별로 안 편해 보이는데. 공식을 외운 애들은 정말 편해. 공식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과 같다. 끝이야. 이거 하나야. 공식이 피타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응? 겁나 많잖아. 편해. 파생된 게 많지. 뭐 주된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파생된 게 뭐예요? 활용 문제 있어요. 활용.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연결되니까 피타를 써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풀이들을 공식화해서 공부해. 근데 이런 걸 서술형에다 내요. 네. 근데 이거 쓰니까 애들이 자꾸 이걸 써서 푸니까 선생님들이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서술형에다가 피타 쓰지 마라고 써놓은 거야. 그럼 애들이 학원에서 이건 학원 선생님도 문제가 있어. 야 피타 쓰면 편하니까 피타만 써. 이런 선생님 되게 많아 사실. 아 진짜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쳐주면 선생님도 편하거든. 그때 써봐서 알겠지만 넓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내가 그때 이거 2칸짜리, 3칸짜리, 4칸짜리 다 그려줬잖아. 네. 어? 네 칸짜리 진짜 오래 걸려. 설명하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게 귀찮아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난 이걸 왜 했겠어? 서술. 이것 때문에. 니넨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니네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니네 때는 써도 되지 이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진 않겠다. 얘네는 피타를 먼저 배우니까. 그때는 니네는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기존에 있었던 이 넓이 생각하는 방식과 피타 써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지. 교과서에도 아마 개정이 되면 피타가 이제 피타로 설명하는 게 교과서에 써있겠지. 둘 다 설명하라고 막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단 피타를 쓰지 않는 풀이를 해라. 그래도 나올 수는 있지. 아이고. 그건 선생님 취향인 거잖아. 피타 쓰는 거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야. 특히 옛날 선생님들은 그럴 거야. 옛날 교육 과정은 피타를 2학년 때 절대로 안 했어. 니네 2학년 때 피타 하는 게 니네가 처음이야. 다 피타 3학년 때 했어. 선생님도 3학년 때 했어. 알겠죠? 그 소위 말하는 그 꼰대 기질이 있는 수학 선생님들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선생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아 그렇게 나온 건데. 빌미를 잡히지 않고 안 틀리는 풀이는 넓이 써서 푸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깔 수가 없지 그럼. 알겠죠? 그러니까 알려준 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아까 중근도 마찬가지. 중근이란다. 근각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야. 책에 있으니까 알려는 드리는데 똑바로 공부하라. 알겠어요? 어쨌든 쓰면 안 되잖아요. 그 객관식. 학교에서 쓰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지도는 해. 시험 대비할 때. 객관식은 써라고 해. 근데 작년에 봤더니 근각에서 한 게 쓰는 문제 다 나왔어. 객관식이 조차 안 나왔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의도가 있는 거지. 근각에서 한 게 써가지고 문제 쉽게 푸는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지. 그냥 아예 안 됐어.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어디 학교에서든요? 안 나왔어. 헐. 그냥 그거 안 내도 어려운 거 많아. 알겠냐? 그걸 굳이 안 낼 필요가 없어요. 뭐 나와요 문제? 이제 하고 있잖아 이제. 아니 학교 문제. 학교 시험. 2차 방정식 단원평가 보면 알겠죠? 학교 시험보다 더 어렵게 될 거죠.
자 여기 어렵다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여기부터 어려워. 함수까지 싹 다 어렵다. 알았냐? 집중해서 잘 봐라. 자 그럼 어쨌든 답은 나왔지.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뭐 했다고 벌써 50분이나. 아 빨리 하자. 자 여기 좀 유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안 맞네? 금방 하겠다. 자 다음 맨 마지막이야 아마 많아. 거기는 실생활 활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62까지밖에 없어. 자 다음 거 할게요. 이제 근각에서가 아니 근의 개수에 따른 미지수의 값의 범위 구하기라고 되는데 이제 똑같아. 한 별씩을 써서 접근해 보겠다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또 조심하자. 여러분, 이거 내가 왜 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식만 보고 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2차 방정식. 그럼 제일 처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0인지 아닌지 체크하라고. 자, 문자가 다 써있지. 자, 뭐 체크해야 돼요? m값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죠? 자, 이거 꼭 쓰고 시작하라고. 공부 똑바로 하시라. 고딩 때도 나와.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틀린다니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자, 선생님도 처음에 또 이래서 틀렸어요. 체크 안 해가지고. 보기도 틀리라고 나왔어. 볼래? 자,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풀게. 잘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공부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알겠지. 그죠? 양수인 건 알겠지. 앞에 봐. 그러면 판별식을 계산하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거지. 그러니까 양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뭐예요 이거? 1차 부등식이죠. m에 대한 1차 부등식 2학년 과정. 자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m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와. 보기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라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체크했어. 근데 답이 2번이 아니야. 왜? 내가 지금 푼 거는 주황색을 무시했어. 주황색 되면 안 된다 했죠? 네. 생각. 왜 틀렸는지 마이너스- 느껴? 마이너스. 왜 틀렸는지 느껴? 수직선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답이 1 아니에요? 그러면 뭔 소리야? 잘 들어. 네. 지금 푼 건 이거지. 네. 근데 뭐가 되면 안 된대?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대. 그럼 중간에 이 범위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얘는 범위가 범위에서 빼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처음은 아니야, 니네. 이거 부등식 때 니네 한번 했어. 근데 정확하게 다시 복습. 2학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빼버렸기 때문에 부등식의 범위가 해의 범위가 정확하게 1번 땅, 2번 땅으로 갈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을 따로 써야 돼. 1번 땅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1번이고 2번 땅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커야 돼요. 크다라는 거 두 가지로 쪼개진 거야. 자 이거 뭐죠? x m값이죠? 그래서 진짜 답은 이거야. 이거 두 개를 다 써야 돼. 아. 그러면 그건 어디 있어? 5번. 5번에 있죠. 답이 5번이야. 왜 틀린지 알겠지? 공부 학원 다니면서 대충 한 애들은 이건 다 틀려. 알겠어요? 왜 틀리겠냐니까? 문제부터 제대로 안 보시잖아. 알겠어? 자, 왜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끼세요. 알았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얘들아. 왜 틀리냐고. 이런 게 서술형으로. 네, 그럼 이제 서술형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거 니네는 엄연한 시험법이야. 이거 니네는 교육과정에 안 빠졌어. 이거 계속 나온다고. 판별식까지는 교과서에 다 있다니까? 니네도 안 빠질 거야. 판별식. 자, 이해됐죠? 다음 거 합시다. 뒤에 근각에서 한 게 써서 푸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자, 근각에서 한 게 나왔다. 자, 아까 말한 거 좀 생각하면서 좀 풀어봅시다. 근데 중학교 범위에서는 엔간에서는 7근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 7근만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심화 같은 거 했을 때는 니네가 경험을 한번 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쉬운 건 안 할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보자. 요즘 올리고 영상 보니까 화질 좀 좋아지지 않았냐? 네. 전혀 모르겠냐? 핸드폰. 컴퓨터로 보면은 핸드폰에서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졌지. 글쎄. 4K로 찍어서 그래. 핸드폰에 유명하던데도 엄청 글씨 되게 진하게 보이지. 많이 핸드폰은 똑같아. 차이 어떤데? 핸드폰은 티야. 컴퓨터 핸드폰은 굳이 따지면 색깔이 좀 더 잘 보일 거야. 그 샤프 이거 불필 색깔만 좀 진해요.
그게 선명해진 거야. 근데 컴퓨터로 보면은 컴퓨터로 보면은 감공증. 넌 뇌까지 탈색했냐 내가? 뇌 탈색. 해봐. 저게 겁나 힘들어. 이게 영상 만드는 게 용량이 내 저번에 용량 얘기하지 않았니? 네. 겁나 커. 이거 하루 찍으면 50기가 넘어가. 하루에 찍으면 50기. 지금 방학이라 수업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8기가 안 넘어갔거든 방학 때. 이건 FHD로 찍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울트라 HD를 찍다 보니까 그냥 너무 커요. 그 화질에 따라서 갑자기 영상 아 진짜요? 네, 근데 심지어 화질 설정도 4K인데 제일 낮은 화질로 찍은 거야. 왜냐면 저거는 전문 촬영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용량을 너무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찍으면 핸드폰도 무리가 가고 문제는 집에서 작업을 못해. 너무 그 하이스펙이야.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해. 그래서 너무 첫날에는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최저 화질로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50기가 찍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찍어요? 그럼 첫날 몇 개가 가져갔어? 첫날에는 그때 테스트하느라 몇 번 안 찍었어. 근데도 50개월 넘어갔어. 가볍게. 몇 번 찍지도 않아.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찍지. 그리고 집에서 작업을 해봤더니 뭐예요? 지진 났어요? 옆에 한번 쳐. 쉬지 마. 뭐 얘기했지? 50기가 50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영상은 다. 그땐 억지로 작업했지. 막 쪼개서 작업하고 막 합치고 막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살리고. 영상 지워요? 그랬나? 이제? 용량이 저게 용량이 크니까 그나마 좀 버티는 거야. 500기가잖아. 네, 저희 처음 할 때 엄청 이상한 핸드폰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기계로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처음에만 그랬지. 처음에. 근데 노트 3로 찍었어. 처음에. 근데 이걸로 찍잖아요. 용량이 다 꽉 차면 어떻게 핸드폰에 용량? 그 전에 내가 용량을 지우지. 정리 다 해놓지. 다 지워요 그냥 영상을? 컴퓨터로 일주일 지나면 지워. 주말에 영상 지워 다. 컴퓨터로 옮겨놓고. 컴퓨터의 용량이 얼마나? 선생님 집에 8테라짜리 하드가 있어. 8테라. 8대랑 8천 몇이요? 8,000기가 8,000개. 8,000. 우와.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찍은 영상을 다 모아놔서. 지금 외장하드 반찬 있어요. 이거 외장하드야 이게. 그 자체야. 외장하드. 선생님 지금 노트북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할아버지 때까지 그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늙을 때? 언제가 근데 버리지 않았어? 선생님 생각해보면 버릴 거라고요? 언제가 아니 버리지? 그 이제 영상을 지우겠지. 그 또 1학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1학년을 또 찍은 걸 또 올려요. 올리고 있어 지금. 아, 근데 개념 같은 거는 그냥 올리면 되지 않아요? 뭘? 그래서 책 어차피 그린으로 할 텐데 이미 있는 걸로 그냥 보라 하면 되지 않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썼던 개념 거 같은 쓰면 되지 거. 않느냐. 네. 그건 아니지. 근데 왜냐면 왜요? 일단은 옛날이랑 똑같은 내용을 해도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좀 달라 원래. 그날마다 다르잖아. 할 때마다 달라. 왜냐면 선생님이 단순히 책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니네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그냥 나름 시나리오를 짜서 와 항상. 그럼 반 애들마다 이게 내용이 바뀌어.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다음에 니네 2차 강좌시 얼마 전에 그 800씩 이거 얘기했잖아. 일주일 뒤에 내가 만약에 니네들한테 또 수업하면은 또 다르게 수업해. 그때 달라. 그래서 지금 다시 찍은 것도 있고 옛날 건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이 성현이 처음 딱 받았을 때는 화질이 안 좋아. 옛날 거 우리 반 제일 밑에 내려봐봐. 그때 거보다가 최근 거 보세요. 화질 차 눈별에 옛날 거. 글씨가 안 보여. 꼬예. 컴퓨터로 보면. 핸드폰은 크게 차이 없는 거. 나중에 컴퓨터로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틀어봐봐. 화질 진짜 좋아. 해상 지금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나 좀 생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왜요? 작업해야 영상 작업해야 돼. 집에서 노트북을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선생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쪽 노트북에다가 영상 걸어놓고 막 하고 있어 지금. 컴퓨터 하나 그 중고로 사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좀 주변 동네 PC방 중에 문 닫으려고 하는 PC방이 있어서 작업을 해놨어. 컴퓨터 하나 달라고. 공짜로요? 싸게. 보통 뭐 가게 저번 컴퓨터 팔잖아. 얼마에 파나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보다 훨씬 좋더라고. 얼마에 파나요? 아니 그렇지. 물어보진 않았어 아직. 근데 곧 접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걔가 컴퓨터에 5만 할 수도 있겠네요. 게임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게임 작업해야지. 아니 작업하고 게임할 거예요. 아니. 아까운 이거. 아니 근데 그 PC방 컴퓨터 자체 목적이 게임하는 용도인데. 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자. 몇 번이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n이고 곱이 마이너스 9다. 자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두근의 합하고 곱이라고 써있는 건 실수근이든지 실수가 아닌 근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합하고 곱만 구한 거야. 알겠죠? 중등 버전에서 똑같은 거라고. 자 했을 때 두근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m이래. 두근의 곱은 공식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그냥 4m-1이지. 계산하면 얼마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9라고 했죠. 쉽죠? 이거 공식 투입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5고 자 m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자 두 개를 뺐다. 마이너스 아니다. m-n이냐? 아 그럼 그냥 3이네요. 자 알겠니? 그냥 단순히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건 정말 쉽다고. 자 상단위도 해보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은 0의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 자 정수라는 걸 좀 신경을 씁시다. 자 그때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근각에서 관계 문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자 문제집에도 나와요. 이런 거. 근이 정수래. 자 내가 분명히 근각에서 관계 설명할 때 힌트를 뭐를 줬냐면 두 근의 간접적인 형태만 주어져 있어도 못 쓰면 좋다 했어? 근각에서 관계 쓰면 좋다 했지. 힌트를 줬잖아. 정수래. 이것도 힌트야. 간접적인 정보야. 그래서 수학적인 감각은 근각에서 관계를 한번 써보자. 두 개를 그냥 다 써봐. 합하고 곱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a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이죠.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봐봐. 두 근이 정수면 합한 숫자랑 곱한 숫자랑 정체가 뭐예요? 정수지. 정수지. 이거 찾는 거야. 마이너스 8은 정수잖아. 네. 이해됐어요? 그때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그럼 다시 생각. 저 마이너스 8이 뭐야 정체가? 두 근의 곱이에요. 어떤 정수가 있고 어떤 정수가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곱했더니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다시 질문해볼게. 정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8. 자 이거 구할 거는 구할 건데 되게 많진 않잖아. 네. 또 다 쓸 수 있지. 써봐. 숫자쌍으로 써보자. 앞에 숫자 뒤에 숫자.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또 있나? 풀칠걸요? 이게 다지. 근데 답에 뭐가 이상한데? 아닌가? 자 그때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잘 들어봐봐. a는 정체가 뭐냐면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 괄호에 쓴 두 숫자가 뭐였어요? 두 근이죠? 그럼 합했을 때 뭐가 돼?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더했을 때 각각의 a 값이 다 뭐가 돼? 7,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냐? 4번은 안 되죠. 4번. 자, 왜 상단에 든지 알겠죠? 단순히 공식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숫자 개념까지 더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좀 어렵지. 어렵네. 자 처음이니까 이해하는 거에만 우선을 더 나중에 복습하면 돼. 자 됐죠? 다음 거 합시다. 몇 분 지났냐? 찍은 거 시간이 봐. 가운데 54분이요. 아 그냥 타야겠다. 자 하자. 자 뒤에 자 근각에서 관계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죠. 자 얘도 자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응용 문제인데요. 자 쉬운 거 하나 일단 해볼까? 요거 한번 보자. 자 분수 모양의 2차 방정식이죠. 내가 아까 이거 니네들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한 그런 형태예요. 자 이거를 양변에다가 일단 3을 곱해가지고 정리한 거를 그냥 써줄게. 인수분해 되냐 이거? 되나? 네, 그거 같아요. 안 되네. 아니, 그게 안 된다. 인수분해 안 되네. 자 그렇죠. 더고. 자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네. 자 그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계계산 문제 풀 때 많이 경험했던 건데, 조건이나 구하려고 하는 게 분수 구조면 니네 다 뭐 했냐면 통분했어요. 다 통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가? 분자가? 알파 플러스 베타 되죠? 딱 보니까 뭐가 하고 싶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각에서 관계. 알겠나? 자,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해보자.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4분의 마이너스 8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8분의 3이지. 자.
이해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용 쌤이에요. 팔아요 그걸?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비매품이야. 서점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사요? 그렇겠죠? 따로 총판에 얘기해. 와 다주인에서 준 거예요? 내가 주문을 한 거지 갖다 달라고. 니네 책 주문할 때 같이 갖다 달라고. 학원에서 주지 않아요? 학원에 있는 것도 있고. 학원에 책 많아. 내가 옛날 학원에 있을 때는 교사용을 애들한테 막 줬어 공부하라고. 근데 영어 저거 할 때는 선생님들이 서점 와서 선생님용 좀 주세요. 영어는 있나 보네. 난 수학을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네. 자 945번 한번 해볼게요. 상이 뭐야 상이 자, 3개네. 자, 그 마지막 유형이 11번하고 12번인데 그 두 개가 다 어려우니까 별표 쳐놔. 알았죠? 마지막에 개념 설명했던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거. 좀 할 거야.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거기 있는 A랑 B를 못 구하면 좀 섭섭하죠, 사실. 자, 보세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X가 3 증가할 때 Y가 6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네. 기울기 마이너스 2죠? 네. 그 다음에 B는 Y절편인 거잖아? 마이너스 6이 Y절편이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눈으로 보고 바로 풀어야지, 이 정도는. 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꼭 C에다가 넣자.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해야 돼. 자,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각에서 한계는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게 그냥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러면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걔가 자,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좀 센스를 발휘해야 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네. 주어져 있는 이거는요, 네. 니네가 외운 공식이 아닌데 여기다가 2를 붙이면 반갑지 않나? 이거 뭐예요? 안전제로. 완전 이거지. 그럼 2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니? 더해요. 알파 베타를 한 번 더한 거지,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똑같이 더해요. 가 아니라 빼야지. 아 그렇구나. 자, 이거 전개해봐봐. 그럼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더해요. 되죠? 이건 네 중학교 때 외운 공식이 아니야, 이거. 니네가 공부한 건 마이너스 2AB만 공부했잖아. 그치? 그럼 그게 공식이 이거였죠. 중학교 2학년 때 공식은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센스를 좀 발휘해야 돼. 근데 정확히 알파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기호야, 기호. 이게 어느 나라 ABC랑 비슷한 국가라기 근데 때문에. 이거 A랑 B랑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어. 아라비안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다. 선생님이 수학 전공이 아니라 그것까지 몰라. 자, 그럼 어쨌든 바꾸면 뭐가 좋아? 두 군이 합하고 두 군의 곱 모양이 딱 탄생했잖아.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써먹어보자.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 다음에 A분의 C가 마이너스. 두 분의 곱.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플러스 6으로 바뀌지. 그래서 자 10이거나 계산하면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자, 어려운 거 하자 이제. 아이고 어려워. 오늘 숙제 많을까요? 이거밖에 더 있냐? 2단계. 끝이에요? A단계는 숙제였잖아. 분수분해. 아니. 노트. 그리는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이번 주는 안 돼. 오다 오늘 시험 봐봐. 시험 보고 오답이랑 이거 풀어오는 거. 다음 주에 그러면요. 다음 주에 2차 방정식 나가면서 시간이 될까? 그림책을 아니 숙제로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는 네. 그럼 기본 문제는 진도만 좀 우리가 나오면 어려운 거는 뭐? 2시간만 나오면 진도만 나오면 2차 방정식 끝나지. 아니, 야 저희 수업 시간도 끝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진도만 나가면 거의 시간 끝이잖아요. 와서 채점하고 진도. 아, 월요일 날? 네, 끝이잖아요. 그럼 그림을 미리 내주면 되지 뭐. 숙제 나갈 게 없어.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림을 남겨줘. 자, 해볼게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그린하고 셀하고 챕터가 달라. 그래서 그린을 중간에 섞어서 못 내죠. 아, 뭐 이건 일단 이걸 좀 다 풀어놓고 나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자, 자, 갔다 와. 책상 건드리지 마. 조심히 나가.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이구나.
자,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B래요. 자,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을 무난할까? 일단 근각의 수관계를 사실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자,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근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근각의 수관계. 자, 그럼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개 실제로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지. 네.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양변에 2 곱하면은 A,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실제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4B지. 근데 두근의 곱공식은 A분의 C니까 5죠. 그럼 B가 나오죠. 4분의 5 B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풀면은, 자, B가 마이너스 4분의 5고, 자, A가 2분의 21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2B의 값은 8이라고 계산하면 나와요. 이거는 쉬운 거 같은데. 이게 더 쉬워 차라리? 그럼 앞에 게 더 어려운 거. 네. 자, 생각해봐. 지금 한 거는 근각의 상관계로 풀었고요. 근데 사실 근각의 상관계를 쓰지 않아도 돼. 자, 항상 강조하는 건 풀이자 생각에 대한 크기를 키우자. 무슨 얘기냐? 얘의 정체는 근 아닙니까? 그럼 니네가 방정식 공부했을 때 근은 대입해도 된다고 하셨잖아. 네. 그럼 누우면 A가 그냥 나오죠. 그쵸. 그렇죠. 그럼 누우면 내가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넣었다? 그럼 넣어볼게. 대입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양변에 2까지 곱해서, 자, 아이고, 이거 X가 있었네. 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왜? 이미 우리가, 자, 근을 이미 알고 있잖아. 답이 B가 2, 4,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20하고 4, 20하고 1. 20하고 1. 네. 3은 어떡하고? 2. 아, 그렇잖아. 안 되잖아. 어떻게 해? 5, 4. 아니야, 10하고 2야. 아, 진짜? 아니야, 5하고 3하고. 5, 4, 10.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맞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고,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자, 그래서 B값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나? 자, 가능하죠? 그래서 근각의 상황에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니어도 풀 수 있어. 그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상난이도 내줄게. 552번. 이것도 고등학교 그 문제집에 나와요. 이것도.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나중에 니네가 고등선행을 미리 하고 나서 수학 상정도만 하고 나서 나중에 예비 중3이 되잖아. 그럼 좋은 건 있어. 내신 대비할 때 정말 좋아. 왜? 내신. 내신 대비 3학년 내신 대비 나중에 할 때. 이어지니까요. 내용이 다 똑같거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폐해가 좀 생기는 거야. 지나친 선행의 폐해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진짜 시험 대비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얘는 지금 순서상 예비 중3 되기 전에 수학상은 당연히 끝나요. 이렇게 겨울방학 때 끝날 거야. 예. 내년 겨울방학. 고등학교요? 그 전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거 어떻게 다 끝나? 그냥 1학년 1학기 거에 해당하는 건 끝나는 거야. 고3 수학 어려워요? 고3 수학이라는 게 별도로 있진 않아. 아 진짜요? 교육과정은 고2에서 다 끝내요. 왜? 고3 때는 수능 준비. 그럼 고3에는 그거 수능 준비 뭐예요? 어? 그럼 고유까지. 추출 문제 푸는 거지. 그렇게 되는. 그러면 학교에서 고3 때 수학 안 해요? 1년 동안 문제만 수능 풀어요. 문제 푼다니까. 문제만 풀어요. 1년 동안. 와. 화과목 선생님들도 자습시켜. 그럼 역사랑 국어랑 이런 거 다 자습하게 해요? 국어는 수능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국어도 그럼 자습하게. 그건 문제 풀 거 아니야. 국어 수능 본다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해. 문제를 주겠지. 국어 선생님이 수능 대비 안 해주겠어? 아니 그니까 따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진도는 그 전에 웬만하면 끝나. 그래 1년 내내 시험 기간 같이 막 공부한. 그렇죠. 타과목 선생님들은 자습시킨다. 근데 그 자습할 때 막 노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고3인데 노냐? 체육 안 해요? 그렇다. 체육도 안 해. 체육도 안 하지. 체육도 안 해. 77. 자, 하자. 자,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있는 식의 두근이, 생긴 거 같은데. 자 얘가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 근이래. 자, 왜 어려운지 느껴봐. 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자, 구하고자 하는 게 A, B를 계산해 보래.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도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각각의 식의 두 근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줬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면 근각계수학을 한번 해볼게. 위의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자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자, 두 근의 곱이 그냥 2B 되는 거 이해됐죠? 공식 대입한 거야.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건데 잘 봐. 밑에 식에서의 두 근은 얘랑 얘가 두 근이래. 그럼 얘가 알파 같은 거고 얘가 베타 같은 거야. 알겠나요? 그럼 얘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여기는 알파랑 베타만 더하면 안 된다고. 여기 저도 당연한 거죠. 자, 더했을 때 마이너스 A가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관계식을 하나 넣을 수 있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그럼 대입하면은 A가 뭐가 나와? 4라고 하나 탁 더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구조가 좀 약간 다르잖아. 자, 그랬을 때 얘도 봐봐. 두 개를 곱해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 그냥 전개를 쭉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전개했어 그냥 녹아들어. 오케이? 그럼 걔가 뭐가 됐냐면 A분의 C가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된 거지. 자, 그럼 위에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 되지. 네. 맞니? 네.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위에 있잖아. 대입해도 되겠네. 자,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내시면 이제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각계수학이라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어요. 고딩 때는 이런 게 나온다고. 쉬운 문제. 근데 사실 고딩 때는 쉬운 문제예요. 자, 얼른 적자. 네. 내가 개념 때 이거 두 문제 풀어줬다. 안 할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시험. 공부해. 이제 숙제를 하든지. 아, 나 아까 시험 본 거 몇 개 풀어줄게. 몇 개요? 아까 인수분해 시험 본 거. 자, 제가 두 개 했으니까 이거 다 풀고. 네. 아, 내가 4번을 했나 5번을 했나 헷갈리네. 4번 해준 거 같은데. 맞지? 뭐래요? 저번에 개념 때 내가 풀어줬던 문제. 4번 해준 거 같거든 내 기억에. 자, 955번을 한번 해볼게. 상 안 해줘요. 3 해줄게. 자, 957번 별표 쳐놓으세요. 네. 그거 할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두분의 b가 4대 3이다.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두분의 b가 4대 3이면 자, 원래는 이런 거죠. 알파 대 베타가 4대 3이라서 네. 얘를 정리하면은 알파가 3분의 4 베타예요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때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예제가 두 분의 차가 만약에 3이면 하나를 알파라고 넣으면 하나를 알파 플러스 3으로 넣어도 되고, 네. 큰 거를 알파로 넣으면 작은 거를 알파 마이너스 3으로 놔도 돼 라고 해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접근 방식을 알려줬어. 시작점을. 그럼 얘들 일단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건 니는 연립방정식 할 때부터 많이 했다고. 비례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뭐 했어요? 안 할 거예요. 같은 문자 곱하는 거. 어? 같은 문자 곱하는 거. 저거를 식으로 다 틀린 거 아니야? 같은 문자 곱하는 거 있었잖아. 기억나? 아니. 아니. 알파가 무조건 4고 베타가 무조건 3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 값처럼의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알파를 4 곱하기 k라고 놓고 베타를 3 곱하기 k라고 놨잖아.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건 연립방정식 할 때부터 몇 번을 했는데. 잘 봐. 조성민이가 80점 받았어. 어? 박지훈이가 90점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사람의 성적의 비는 8대 9지. 네. 한 사람이 이걸 못 본 상태에서 얘 아래 것만 봤어. 그러면 조성민이 8점이고 박지훈이 9점이야? 아니잖아. 실제 값이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 값을 추정하기 위한 뭔가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같은 문자를 곱했다고. 그럼 K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실제 값이 80점이고 90점이죠? 그럼 K는 약분된 숫자야.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를 쓴 거야. 많이 했잖아 이거. 자,
비율적으로 쓰면 앞으로는 대부분 위의 방식보다 아래 방식을 훨씬 많이 써. 그래서 왜? 분수 생기잖아. 귀찮거든. 알겠어요? 근데 얘도 해보긴 해야 돼. 그냥 오늘은 아래 것만 하자. 나중에 근데 대입하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똑같아.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 두 분의 대략적인 상태가 아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식은 따로 안 쓰고 할게.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7K죠? 자 거기 있는 식에다가 공식 대입하면은 2K-1 나오지. 미안. 거기 있는 K를 겹치네. 자 그럼 이거를 무슨 문자 쓸까요? A라고 넣자. 미안해. 거기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고. 미안해. 그럼 얘가 A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A 문자와 K 문자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곱도 한번 해보자. 자, 두 개 곱해보세요. 12A의 제곱이 자 거기 식에서 두 분의 곱을 하게 되면은 3K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부터 정리해봐봐. K는 4A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야, 지금 계산하는 게 K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원래는 얘들아 잘 들어. 이거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식이 지금 A와 K에 관한 식이지. 식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네. 무슨 개념이 떠올라요? 연립방정식에서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해를 웬만해서는 다 구할 수 있다 했죠? 구할 수 있어. 왜? 문자도 두 개고 식도 두 개잖아. 그러면 대입법을 할 수 있겠네? 연립방정식 공부했잖아. 대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K 대신에 얘를 대입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K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K가 이렇게 되면 소거가 돼버리지. 그럼 바로 계산이 안 돼 K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위에 거를 A는 하고 정리하면 7분의 2K-1이 돼서 얘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미안. K가 소거되면 안 되죠. 거꾸로 했네. 미안해. 자 K는 하고 정리하면 자꾸 K는 이래. A, K. 내가 방금 뭐라고 썼냐? 갑자기 헷갈린다. 처음에 내가 A이라 썼지. 그치? 미안해. 얘가 맞아. 미안해. 자 7분의 2K-A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A 대신 A 대입하면 A가 날아가잖아. K 문자만 남겠네? 네. 그럼 대입해서 풀면 K가 나와. 네. 답이야. 근데 자 생각은 좀 하자. 사람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풀이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분수 생기니까 대입하면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곱하면 49분의 막 나오잖아. 하기 싫어지지 않니?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귀찮다는 게 느껴져서 얘로 한번 해보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생각 K 대신에 4A의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이구나. 8이군요. 죄송합니다. K가 4A의 제곱이죠? 8이다 8. 인수분해 돼요? 돼요. 네, 돼요. 되지. 그래서 K 값이 A 값이 자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1인가?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야 근데 뭔가 조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K가 정수라고 써있네. 야 생각해보자. A가 두 개가 나왔는데 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버리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K가 정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제끼는 거지. 알겠어요? 뭐가 복잡한지 알겠어?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K는 4. 조금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은 편하잖아. 아까처럼 49분의 하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알겠어요? 근데 요것대로 해도 답이 나와. 자, 별표 친구 한번 해보자. 이거 고등학교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야. 미리 체험을 보는 거야. 일부 문제집은 이게 심화에 있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고등학교 심화했다고요 문제가? 이 문제가 일부 문제집은 심화 문제로 있다. 일부 문제. 고등학교. 근데 저희가 이걸 왜 풀고 있어요? 할만하니까 나와 있겠지. 괜히 쌍짓이 아니야. 근데 이 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형수도 다 있어 이게.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우리나라 문제점입니다. 너무 예습이 아니에요.
늘 게 없어서 끄집어내서 넣은 건지. 교육부가 그치. 근데 선생님 시절에는 이걸 그냥 중학교 때 다 했거든. 그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선생님들 중에 꼰대 얘기했잖아. 알겠어요? 자, 네. 보세요. 뭔데? 자, 해석해야 될 게 있어. 밑줄 좀 쳐보자.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때까지 쳐봐. 밑줄 쳐봐. 무슨 얘기일까 이게? 숫자는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이런 거겠죠? 2하고 마이너스 2 같은 거지. 그럼 이런 거 둘 다 절대값이면 둘 다 2잖아.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럼 특징이 뭘까? 이런 관계의 두 근이 만약에 존재하면 반드시 더하면 0이 돼.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걸 보고 니네가 이걸 해석해. 그래서 뭐라고 써? 밑에다가 두 근의 합은 0이다라고 써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거 해석하는 문제예요. 이것만 판단하면 정말 쉬워. 왜 그러냐? 두 근의 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방금? 그럼 두 근의 합 공식을 본식에서 바로 때려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1분의니까 마이너스랑 다 날라가요.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만 남죠? 그럼 걔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두 근의 합이 뭐가 된다 했어? 0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자, 인수분해 되면은 a 마이너스 자 3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딴짓했지. 아니 진짜 들었어요 진짜. 더하면 빵이 된다고. 네. 두 근의 합공식을 썼어. 네. 두 근의 합공식을 썼어. 네. 더하면 빵이 된다고. 그럼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될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두 근의 합이라니까? 얘의 정체는 두 근의 합이라고요. 네. 맞아. 야 근각의 세환계가 뭐라 했어? 두 근의 합 또는 곱을 편하게 계산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두 근의 합이 0이 된대. 밑줄 친 거 정보에 따르면. 오케이. 근데 두 근의 합을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 근데 합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빵이 되겠지. 네. 알겠나? 자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a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그때 뭐를 물어봤냐면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왜 상난이일까? 두 개가 둘 중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답도 보니까 하나밖에 안 써있고.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초딩 과정에서의 표현을 빌리면 검산을 해보자. 검산이라는 단어 썼냐? 초딩 썼죠? 자 검산을 해보자. 그럼 a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 어려운지 느껴야 돼. 야. 자 넣어볼게요. a에다 3 넣으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3과 마이너스 2는 얘를 빵 만드는 값이었지. 네. 1창에서 무조건 0이야. 그렇죠. 없어져. 그럼 여기다만 넣으면 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뭔가 문제가 없나? 근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됐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얘는 날라가고 x의 제곱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4가 되지. 뭐가 이상하지 않니? 뭐 제곱인데 마이너스 2. 그럼 x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제곱권단에서 봤던 거잖아. 음수는 제곱권이 있어 없어? 3만 된다. 이제. 없지.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네, 근데 자 두 근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다르다고 했을 때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아니 x값이 있어야 뭐 부호가 같든지 다른지 체크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제껴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일단 3만 되는 거죠. 네. 자 됐나요? 네.